안녕하세요. 상상직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 미래의 해법을 찾는 곳, 바로 팟캐스트 상상 인터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오늘은 정말 어마어마한 분을 시간 여행으로 모셨습니다. 조선 최고의 개혁가,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 하지만 동시에 18년이라는 그 긴 유배 생활을 견뎌낸 인간,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고? 분명 강진의 다산 초당에서 붓을 들고 있었는데 사방이 번쩍이고 여긴 대체 어디란 말이오? 선생님, 많이 놀라셨죠? 괜찮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지금 계신 곳은요, 20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은 2025년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저는 팟캐스트라는 것을 통해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는 상상직이라고 합니다. 2025년? 내가 태어난 해가 1762년인데 세상에 263년이 흘렀단 말이오? 팟캐스트라. 그것은 또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쉽게 말씀드리면요, 선생님께서 쓰신 글이 책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었듯이 말이죠. 저희의 이 대화가 소리가 되어서 인터넷이라는 망을 타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으로 신묘한 기술이로다. 그렇다면 내 평생의 수건이던 경세치용, 그러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학문이 더 널리, 더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이거 참으로 흥미롭구려. 바로 그겁니다, 선생님.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는 다산 정약용이라 하오. 나는 실학, 즉 성리학처럼 그저 탁상공론에만 머무는 학문이 아니라 실제로 백성의 삶을 낫게 하는 데 쓰이는 학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그래서 관리의 도리를 담은 목민심서, 또 국가 시스템 개혁을 논한 경세유표, 그리고 억울한 죄인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세운 흠흠신서 같은 책들을 집필했지. 와, 말씀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하지만 선생님의 삶이 순탄치만은 않으셨죠. 무려 18년이라는 그 긴 유배 생활,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그 시절을 떠올리니 지금도 가슴 한쪽이 아려오는구려. 가족과 생이별하고 낯선 강진 땅에 벌어졌을 때 솔직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소. 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나는 진짜 세상을 보았소. 굶주리는 아이들, 부패한 관리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도 하소연할 것 없는 그 농민들의 얼굴을 매일 마주했지. 책으로만 보던 백성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백성을 만나신 거군요. 바로 그거요. 그때 깨달았어. 나의 절망은 사치이며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들의 고통을 끝낼 현실적인 방안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붓을 들었어. 네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지만 책 한 권을 완성할 때마다 이 지식이 훗날 이 땅을 바꿀 씨앗이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에 버틸 수 있었어. 어찌 보면 그 18년의 고통이 나를 진짜 학자로 만든 셈이지. 고통의 시간을 지식의 결정체로 승화시키셨군요. 그렇다면 그 지혜의 눈으로 보시기에 200년이 흐른 지금의 대한민국은 좀 어떻습니까? 놀라움의 연속이요. 이 손바닥만한 판으로 세상 모든 지식을 얻고 여성들이 남자와 동등하게 자신의 뜻을 펼치는 모습은 실로 감격스러웠어. 그렇게 내가 꿈꾸던 세상의 일부가 이루어진 것 같아 가슴이 벅찼지. 하지만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만은 않더군. 특히 젊은이들의 표정이 어두워. 물질은 이리 넘쳐나는데 왜 정신은 이리도 가난해 보이는가? 서로 돕던 공동체는 사라지고 모두가 외로운 섬처럼 보였소. 바로 그 점이 내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거요. 정말 예리한 통찰이십니다. 바로 그 문제를 오늘 선생님과 꼭 풀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라고 합니다. 대학까지 졸업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단직하며 넷 중 하나라니? 이건 국가적 재앙이 아니오. 내가 그토록 비판했던 조선의 과버제 폐단이 지금 시대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로구나. 모두가 관리가 되려고만 하고 농업, 상업, 공업은 천시했던 것처럼 지금 청년들도 모두가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라는 하나의 문만 통과하려고 애쓰는구려. 모든 정당한 노동은 그 자체로 존귀하다는 인식이 무너진 것이 문제의 핵심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선생님의 실학 정신을 2025년에 적용한다면 어떤 해법을 주시겠습니까? 좋소. 몇 가지 제안을 하지. 첫째, 교육을 혁명해야 하오. 교육이요? 대학 4년 중 2년은 이론을, 나머지 2년은 기업이나 사회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는 현대판 실학교육을 의무화해야 하오. 둘째,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어야지. 지역. 지방에 정착해서 창업하는 청년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고 혹여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현대판 향약제도를 만들어야 하오. 그리고 셋째, 실패를 용납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오. 네. 내가 제안했던 사창제도처럼 구직기간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되 그 기간에 반드시 새로운 기술 교육을 받도록 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야지. 와,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개개인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요. 나 역시 그 18년의 유배 생활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했어. 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실패야말로 내 학문을 완성시킨 최고의 걸음이었어. 젊은이들이여, 실패를 두려워 마시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고 더 지혜로워질 기회일 뿐이요. 넘어졌다면 그 자리에서 무엇이라도 하나 줍고 일어나시오. 그게 경험이든 깨달음이든 말이오. 감동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걸음이다. 오늘 선생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정말 큰 울림과 위로를 줍니다. 허허, 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니 기쁘구려. 내가 보니 지금 젊은이들은 나 때보다 훨씬 똑똑하고 능력도 뛰어나오. 다만 길이 보이지 않아 지쳐 있을 뿐이지. 기억하시오. 네. 세상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기회를 준다오. 내가 50이 넘어 모든 것을 잃은 그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했듯이 여러분의 가능성은 무한하오. 선생님, 벌써 돌아가실 시간인가 봅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나도 아쉽구려. 부디 젊은이들 꿋꿋하게 살아가시오. 나는 200년 전 강진에서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겠어. 네,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조선의 혁신가 다산 정약용 선생님과 함께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눠보았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이며 실패는 성공의 걸음이다라는 그 말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깊이 새겨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드리는 오늘의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사실은 미래를 위한 걸음이었다면 그 걸음은 어떤 성공의 꽃을 피우게 될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상상 인터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놀라운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대공황이라는 거대한 경제 위기를 뉴딜 정책으로 돌파한 희망의 리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모시고 지금 우리 시대의 경제 위기 극복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간을 건너온 지혜를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상상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